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고되지 않은 프리 영상입니다. 오늘은 689번 세트가 있었고 저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A부터 E까지 좀 풀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689번 세트에 나왔던 A부터 2번 문제까지 풀어볼 건데 글쎄요, 이번 세트는 전 조금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별로 재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단히 나쁘다까지는 아닌데 굳이 연습하려고 풀 거면 재밌는 걸 푸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전혀 흥미롭지 않은 세트였어요. 전체적으로. 뭐, 문제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은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A번부터 한번 살펴보죠. A번은 스트링 제너레이터.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문자열을 만들려고 해요. 그 조건들이 뭐냐면, 그 문자열은 A, B, C로만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랑, 그리고 그 문자열 안에 있는 서브스트링들의 그 최대 팔린드롬 길이가 K 이하여야 한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여기서 그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보면은 그 서브스트링이랑 팔린드롬이라는 그 두 가지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밑에 보면은 그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줍니다. 서브스트링이라는 건 앞에서부터 또는 그리고 뒤에서부터 그 0개 이상의 문자를 제거를 했을 때 그 제거하고 남은 문자열을 서브스트링이라고 하고, 이 A, B, C라는 스트링의 서브스트링으로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다. 또 CBA의 서브스트링으로 이것들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팔린드롬이란 말은 앞에서부터 읽어도 뒤에서부터 읽어도, 다른 말로는 그 스트링을 순서를 앞에서부터 뒤를 뒤집어도 그 같은 문자열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 문제를 출력을 하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n이랑 k가 들어와요. 그리고 n이랑 k가 들어오고 어떤 그 팔린드롬의 길이가 k 이하인, 그러니까 이 문제열 같은 경우에는 팔린드롬이 가장 긴 게 AA죠. 그러니까 이 이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정 k 이하인 문제열을 출력을 하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이죠. 우리는 이 조건 하에서 항상 그 답이 존재한다는 게 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nk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k라는 게 그 팔린드롬의 최대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 nk가 답이 있으면 nk 플러스 1도 답이 존재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팔린드롬의 길이가 k 뭐 특정 값 이하다라는 거를 만족을 시켰으면, 그 문자열을 그대로 갖다 쓰면 그대로 갖다 쓴 문자열 역시 그 k 플러스 1 이하의 팔린드롬만 나온다라는 게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뭐에 대해서 풀면 되느냐? 모든 n과 그리고 1에 대해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n, 1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그 n, 1에 대한 해답을 모든 입력에 대해서 그 출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 1에 대한 답이 n, 2에 대한 답도 되고 n, 3에 대한 답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 n만 바꿔서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살펴보면은 팔린드롬을 어떻게 하면 팔린드로밍이 안 만들어지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죠. 그럼 팔린드롬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그 팔린드롬이라는 건 그 어떤 특정 앞부분과 그리고 뒷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뭔가 한 글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보통이 아니라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복이 되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맨 앞에 한 글자는 반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다시 써보면, 그러니까
길이가 홀수인 펠린드롬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길이가 짝수인 펠린드롬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길이가 홀수인 거는 이렇게 가운데 한 글자를 중심으로 양쪽에 같은 문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펠린드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펠린드롬은 그 앞에서 한 글자, 뒤에서 한 글자를 떼도 그 남은 문자열이 그대로 펠린드롬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그 홀수인 펠린드롬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이를 최대한 줄이면 B, A, B 이런 식으로 세 글자 아니면 여기서 한 글자 더 줄여서 A까지 남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앞뒤에 같은 글자가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 길이가 3인 펠린드롬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길이가 짝수인 펠린드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글자가 적어도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AA 이런 형태가 그 문자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거를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그 두 번마다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되죠. 어떤 특정한 문자가. 그리고 이거를 만족시키려면 이거를 빼던가 아니면 이걸 빼야 돼요. 왜냐면 길이가 2인 펠린드롬도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글자가 연속으로 같은 게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한 칸 건너서 같은 글자가 나오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글자는 반드시 두 칸 이상 건너서 다시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A랑 B만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A랑 B만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A, B, A, B, A, B 이런 식으로 되든가 아니면 뭐 A, A, B, B 이런 식으로 뭔가 두 칸짜리가 하나 나오든가 아니면 B, A, B 이런 식으로 반복 형태가 나오던가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A, B, C까지 쓸 수 있다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A, B, C까지 이용하면 이런 패턴을 이런 패턴이랑 이런 같은 글자가 다시 나오는 패턴을 전부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디냐면 A, B, C, A, B, C, A, B, C를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A, B, C, A, B, C, A, B, C라는 무한히 긴 문자를 앞에서부터 N 글자를 잘라서 출력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하면 끝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출력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A, B, C를 계속 이어붙여서 출력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NK를 입력받아서 A랑 K를 입력받아서 K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K는 1인 경우에 대해서 답을 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0번째부터 N-1번째까지 ABC, ABC를 번갈아 가면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반대로 해도 돼요. CBA, CBA로 해도 돼요. 어쨌건 둘 중 하나를 출력하는 게 답이고 그것만 답이에요. 뭐 그것만 답이다라는 건 이 문제는 답이 그러니까 n은 5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답이 6 이상인 경우, 5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다. 6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답이 정확히 6가지가 발생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A, B, C, A, B, C가 하나고 B, C, A, B, C, A가 하나고 C, A, B, C, A, B가 하나고 그러니까 A, B, C를 섞은 순열 개수죠. 6개라는 건. 그러니까 C, B, A, B, A, C, A, C, B 뭐 이런 딱 6가지 중에 하나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Find the spruce 문제는 이 문제는 이런 이런 형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한 칸, 3칸, 5칸 그리고 이렇게 점점 갈수록 가운데서부터 왼쪽으로 몇 칸, 오른쪽으로 몇 칸 이런
그 삼각형 형태를 그림에서 찾고 싶대요. 근데 이 그림에서 찾고자 하는 삼각형 형태의 크기가 이렇게 1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9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그 모든 크기의 이런 삼각형 형태의 그림을 모두 찾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되겠는가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 잠깐 좀 캡처.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 모두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몇 개나 나오냐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뭐 이런 그림에서 다 찾았더니 그러니까 이 큰 거 안에 작은 게 이거 그리고 전부 다 하나 이렇게 5개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 삼각형을 세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삼각형을 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n이 500이고 m도 500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막 500 곱하기 500짜리 이런 그러니까 정확히는 250에 뭐 499짜리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찾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존재한다는 걸 다 찾는데 시간이 n이 500이죠. n 제곱이 걸려요. 그리고 n 제곱개만큼 모든 크기의 삼각형을 다 찾으려면 또 각각 크기에 대해서 n 곱하기 그리고 모든 칸에 대해서 각각 또 다 따져야 되니까 또 n 제곱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 다 센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2개짜리의 밑에 있는 이 가운데 칸 또는 이 3개짜리의 이 가운데 칸 이런 칸들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모양을 어떻게 찾는 게 좋은가에 대한 생각을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게 n은 0인 경우라고 합시다. n이라고 하면 너무 저 n이랑 헷갈리니까 x는 0인 경우라고 합시다. x는 0인 경우엔 자기만 포함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x는 1인 경우에는 이거랑 이렇게 세 칸을 칠해놔야 돼요. 이 세 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가운데 이 칸에서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이죠. 아랫방향을 제외한 세 방향으로 한 칸씩 갔을 때 이 칸들을 전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 다음 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왼쪽으로 2칸,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위로 2칸,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오른쪽으로 2칸 이렇게 2칸 이내로 갈 수 있는 모든 칸들이 다 칠해져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x는 2인 경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칸들이 여기서부터 모든 칸들이 다 칠해져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몇 칸만큼 다 칠해져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x는 2인 경우는 이거의 왼쪽 칸에서도 x는 1인 경우의 도형이 완성이 되고 위쪽 칸에서도 x는 1인 경우의 도형이 완성이 되고 오른쪽 칸에서도 x는 1인 경우의 도형이 완성이 돼요. 그렇다는 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위랑 전부 x는 1일 때 해당이 돼야 x는 2일 때 가운데 칸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x는 0부터 x는 n까지 뭐 정확히는 2분의 n까지 왜냐면 왼쪽 길이 오른쪽 길이의 절반이니까요. 2분의 n 정도까지 이렇게 맨
그 가장자리에 있는 칸들을, 그러니까 위에 그 빈 칸이랑 위에 닿아 있거나 왼쪽에 닿아 있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닿아 있는 이 맨 가장자리에 있는 칸들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그럼 맨 바깥에 있는 한 칸을 한 칸씩 지우면 이 x는 1인 경우가 남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가장자리에 있는 그 칸을 한 칸씩 지워가면서 그때마다 칸이 몇 개 남았나를 세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 칸을 한 칸 한 칸씩 지워가면 최대 그 몇 번까지 이런 지우는 작업을 하게 될까요? 지우는 작업을 우리는 그 최대, 이게 아무리 깊게 들어가 있어도 가운데가 그 왼쪽에서 2분의 n, 오른쪽에서 2분의 n이죠. 그러면 그 한 250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n이라고 잡고, 그리고 그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이 칸들을 모두에 대해서 그 다 한 번씩 따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n 제곱이 되죠. 그러면 n의 세제곱이니까 n이 500이죠. 500의 세제곱은 뭐 대충 한 625 0000 정도 돼요. 아, 뭐 이 정도는, 아니 00 하나 더 붙네. 좀 크긴 한데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어떻게 돼요? 이게 사실은 그 실제로 그 가운데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다. 그래서 만 이거 이거 혹시 모범 답안에는 이것보다 더 x, y 뭐 딱히 그렇지도 않네. 이거는 아니, 저건 DP로 풀었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6기호가 아니라 1,125죠. 500의 세제곱은 1억 2,500 정도 되는데 뭐 대충 현대 컴퓨팅 파워로 어느 정도 그 1억 2,500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컴퓨터의 힘을 이럴 땐 좀 믿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가장자리를 한 칸씩 지우는 작업을 반복을 해서 그때마다 남아있는 칸들의 개수를 세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제출을 해서 그 맞는 답이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그 조금 더 발전한 형태의 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n이 한 5천쯤 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5천쯤 되면 좀 입력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겠지만, 뭐 그런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한 번 칸을 셌잖아요. 우리는 그 한 번 x는 0일 때 칸을 전부 보고, x는 1일 때 칸을 전부 보고, x는 2일 때 칸을 전부 보고, 이런 식으로 그 한 칸씩 그 잠식해 가면서 이렇게 그 모든 칸을 다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형태의 답은 뭐가 있냐면 그 조금 전에 지워졌던 거랑 인접해 있는 것만 보면 돼요. 왜냐면 그 새로 이렇게 빈칸에 인접하게 되는 건 이전에 그 지워졌던 칸에 인접한 칸뿐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가장자리에 있는 칸들을 전부 그 어떤 자료구조 뭐 배열에 넣어놓고 그것들을 지운 다음에 그것들을 지우면서 그 다음 지울 것들의 배열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일종의 DP 솔루션인데, 이런 식으로 그 한 칸 한 칸 지울 때마다 그 다음 지울 칸을 만들어가는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전부 n제곱 정도의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 그 한 칸 한 칸을 두 번 이상 방문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칸 한 칸을 그 지운 다음에는 이후에는 그 더 이상 방문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n 곱하기 n짜리 보드를 n제곱만 해도 전부 지우면서 숫자를 다 셀 수 있어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게 제 n 세제곱짜리 코드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한 칸도 안 남을 때까지 그 빈칸에 인접한 칸을 전부 지우는 거죠. 네, 우리는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키면 한 번 지웠던 칸 옆에 있는 칸들을 기억해 놨다가 다음번에 지우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랜덤 이벤트인데 어떤 퍼뮤테이션, 순열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 순열이 뭔지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순열이라는 건 1부터 n까지의 숫자가 그 순서를 그러니까 1부터 n까지의 숫자를 그 배열에 넣어놓은 걸 순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 번씩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순서랑 상관없이 한 번씩 모두 등장하게 나오는 게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열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 어떤 순열을 하나 받아요. 이렇게 4, 3, 2, 1 이런 식으로 순열을 하나 받아요. 그리고 나서 R, P라는 연산을 한번 합니다. 이 R, P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R은 처음부터 R개의 숫자를 고른다는 뜻이에요. P는 이 연산이 P라는 확률로 발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4, 2, 1, 5, 3이라는 것, 그리고 P라는 확률로 뭐가 발생하냐면 P라는 확률로 이 R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3,0.6이면 뭐냐면 0.6의 확률로 이 4, 2, 1 이 부분이 정렬이 돼서 1, 2, 4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머지 0.4의 확률로 그대로 4, 2, 1, 5, 3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어려운 정의를 거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순열이 주어지고 그리고 R, P가 여러 번 주어져요. 그 R, P를 쫙 거친 다음에 이렇게 앞에서부터 3개 0.8, 앞에서부터 4개 0.6, 앞에서부터 5개 0.3 이런 식으로 R, P를 쫙 거친 다음에 쫙 거친 다음에 이 순열이 정렬이 되어 있는가의 확률을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정상이에요. 저도 이거 설명하면서 뭔가 잘못 설명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뭐가 많죠. 네,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정렬을 시킨다는 거는 그 안에서만 발생하는 거고 만약에 어떤 순열이 있고 그 순열을 정렬하거나 정렬하지 않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분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기가 여기서 m이 10의 5제곱이라는 거는 이런 분기가 10의 5제곱번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10의 5제곱번 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면 가능한 경우를 전부 다 세버리면 2의 10의 5제곱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다 세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정렬되어 있다라는 거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4, 2, 1, 3, 5 이런 순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세 개를 정렬했어요. 그래서 1, 2, 4, 3, 5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세 개 이하로 그 이후에 어떤 정렬을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개, 여기서부터 1개, 여기서부터 3개 이렇게 한 번 정렬을 했으면 그 이후로는
그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렬을 해도 그 특정 m 이하로는 그 정렬 연산이 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렬 연산이 그 이 배열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으로 정렬을 한번 했으면 그 이후로 3 이하인 m으로 정렬을 하는 건 아무런 그 배열에 영향도 안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 4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앞에서부터 두 개 1, 2를 다시 정렬해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정렬이 안 돼 있는 가장 멀리 있는 숫자가 네 번째죠. 그러면 네 번째를 정렬을 하게 되면은 네 번째까지 정렬을 하면 정렬이 끝나요. 그러니까 m은 4인 정렬을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근데 m은 4인 정렬을 한 번도 안 한 상태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m은 4인 정렬을 한 번도 안 하면 그 여기까지 정렬을 안 하면 절대로 그 원래 순열대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3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전부 섞어서 1, 2, 3, 4를 만들어줘야 그 정렬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 특징 딱 그 여기 이상인 걸 한 번 이상 정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정 숫자만큼 정렬을 하고 나면 그 뒤로는 그 이전도 그 이후도 그 상관이 없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조합하면 그 특정 어떤 K라고 합시다. 어떤 K번째 K 이상인 M에 대해서 딱 한 번 그 정렬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수열이 정렬돼 있냐 아니면 정렬되어 있지 않냐에 따라서 나뉘고 정렬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그 K 이상인 경우 K 이상인 걸로 정렬을 해야만 여기로 넣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대로 정렬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 이 K라는 숫자 딱 하나만 중요해요. 앞에서부터 보는 건.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K가 4죠. 왜냐면 그 정렬되어 있지 않은 그 제일 멀리 있는 숫자가 4니까 앞에서부터 적어도 4개를 정렬을 해야 그 정렬된 수열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같은 식으로 이수열을 보면은 이수열은 K가 몇이죠? 3이죠. 왜냐면 여기 4, 5, 6은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3개 이상을 정렬을 하면 그 모두 정렬된 수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 정렬된 수열에서 앞에서부터 몇 개를 다시 정렬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열이 정렬되었는가 아니면 정렬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 두 가지 확률만 가지고 있고요. 정확히는 한 가지죠. 그러니까 정렬되어 있냐 정렬되지 않았느냐라는 확률만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정렬된 경우는 그대로 다음 상태로 넘어가고 정렬되지 않은 경우에만 그 K 이상으로 정렬을 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분기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확률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그 M개의 입력을 받아서 그 각각의 숫자가 K 이상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K 이상이면 이렇게 분기를 시킬 수가 있고 K 이상이 아니면 이렇게 그냥 그대로 오는 식으로 그 M개의 데이터를 그 쫙 프로세싱을 하면은 되는 거죠. 진짜 길었다. 제가 별로 추천 안 한다고 했죠, 이 세트. 그러니까 특별히 결국은 뭔가 별거 없는데 좀 정의가 복잡해서 고생을 하는 그런 일이 있는 세트인데
이 코드를 보면은 그 이미 정렬된 부분, 그러니까 밑에 그 다시 정렬할 필요가 없는 이미 정렬된 부분을 찾아서 그거를 그 몇 개인지를 찾아서 n에서 빼놓고, 그런 다음에 그 그 이후로 r이랑 p니까 어떤 확률로 앞에서부터 몇 개를 정렬한다는 게 들어오면 그게 그 정렬된 것들이랑 합쳐서 n보다 그 n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얘기했던 k 이상인 r이 들어온 경우에만 그 정렬되지 않은 경우를 정렬된 거랑 정렬되지 않은 거랑 걸로 분기를 한 거죠.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면은 우리는 그 이미 정렬된 경우랑 아직 정렬되지 않은 경우랑 그리고 그 다음 상태에 정렬된 경우랑 정렬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어요. 이미 정렬된 걸 다시 뭔가를 해도 그대로 정렬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정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어떤 특정한 k 이상인 정렬하는 연산을 거쳐서 그 이쪽에 p, 이쪽에 1-p를 곱해서 양쪽으로 분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정렬돼 있는 확률은 그대로 가져가고, 그 정렬돼 있는 확률을 a라고 할 때 그 a i 그 플러스 1은 a i 더하기 1 a i, 왜냐면 그 이 부분의 확률이 여기가 a면 여기는 1 a죠. 1 ai 곱하기 p, 그러니까 이쪽으로 분기하는 확률이죠. 그리고 분기하지 않는 확률은 이쪽으로. 이 식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쭉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출력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그 10의 6제곱 이하의 오차로 출력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 여러분이 그 사용하는 입출력 시스템에 따라서 뭐 C++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Cout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출력하면 8자리까지 9번째짜리까지 출력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출력하면 됩니다. 와, 진짜 길었다. 다음으로 divide and summarize 문제인데요. 마이크는 어떤 배열 A가 있고, 그리고 이 배열이 얼마나 프리티한지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수치를 어떻게 구하냐면 그 SI, 그러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배열의 총합이 총합이 S인데 S가 I면 그 배열은 I만큼 프리티하다는 거예요. 네, 그 이상의 설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이 슬라이싱이라는 걸 해요. 슬라이싱이라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슬라이싱이라는 건 이 배열을 절반 정도로 나누는 과정인데, 이 슬라이싱이라는 과정은 여러분이 퀵소트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으면 굉장히 익숙한 과정일 거예요. 공부한 적이 없다면 이 과정을 읽어보고 한번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퀵소트도 한번 공부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정렬, C++의 소트 같은 그런 게 퀵소트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퀵소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정렬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토니 호아라는 분이 만드셨는데 저 그분 만나본 적 있어요. 여기까지 TMI였고요. 그게 2023년이었나? 네, 언제 한번 학회 가서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미드라는 게 있는데, 미드라는 건 그 배열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평균값, 그러니까 그거의 실링이죠. 플로어죠. 그러니까 2로 나눠서 나머지를 버리는 값이니까.
그래서 그 미드라는 값을 만들고 그 레프트랑 라이트로 이 배열을 나누는데 레프트라는 건 그 배열의 그 미드 값이 미드 이하인 값을 레프트에 넣고 미드 이상인 값을 라이트에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이렇게 배열을 두 개로 나눈 다음에 레프트랑 라이트 중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는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서 그 그대로 가져가는 쪽이랑 버리는 쪽이랑 여기서 이렇게 분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프리티니스가 딱 Q인 배열이 이 슬라이싱 과정에서 등장하느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NQ가 10만까지 들어오고 그 숫자들을 가지고 그 슬라이싱 과정을 하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배열의 합이 정확히 그 특정한 값 여기서 쿼리가 들어오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 프리티니스가 1인 경우가 존재하는가, 프리티니스가 8인 경우가 존재하는가, 프리티니스가 9인 경우가 존재하는가, 이런 식으로 쿼리가 들어와요. 그럼 그 각각의 쿼리에 대해서 그 특정 프리티니스에 대해서 존재하는지에 대해 yes, no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아, 또 설명 무지 너무 또 설명 무지 길었다. 잠깐, 근데 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파이썬이네. 아니, 잠깐만, 왜 파이썬이야? 아씨, 이 문제 저자, 잠깐 이 문제 그 저자들이 이 프리티니스가 배열에 있는 값들이 1부터 100만까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1부터 100만까지를 막 더하다 보면은 그 인트 맥스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부터 100만까지를 그 10의 다섯 제곱계를 더하다 보면 인트 맥스를 넘기는 경우가 막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 코드에서 뭔가 처리를 했거나, 아니 이거 아니구나. 이거구나. 아이고, 파이썬이 아니구나. 이것도 파이썬이잖아. 정말 처리를 했나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파이썬으로 짰네요. 이런. 그래서 이 전체 딕셔너리를, 그러니까 합에 대한 그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 건데, 그 딕셔너리를 인트 범위에서 만들면 그게 그 인트 범위에서 만들면 인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입력으로 물어보는 건 그 인트 범위에서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트 범위를 넘어서는 건 다 잘라야 됩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프로세싱을 하는데 한쪽은 취하고 한쪽은 버린다고 돼 있죠.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취해야지 이거를 우리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배열이 있죠. 그럼 그걸 쪼개면 이렇게 레프트랑 라이트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레프트를 가는 경우랑 라이트를 가는 경우에 대해서 그 각각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배열을 그 중간값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대충 평균, 그 큰 거 작은 거의 평균 정도 기준으로 그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그 웬만하면은 이게 절반 정도씩 이렇게 잘라지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이걸 한 번 더 거치면 4개 정도가 될 거고 크기는 그거의 4분의 1개씩일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또 한 번 이렇게 계속 거치게 되면은 이렇게 크기는 2의 n제곱계
2의 뭐 a제곱 그 a번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2의 a제곱 개 정도의 그 n을 2의 a제곱으로 나눈 크기만큼의 이런 작은 배열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절반씩 계속 쪼갰다고 하면은 우리는 만약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형태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그 1이 하나만 있다든가 아니면 그 2가 있다든가 2가 있으면 이거는 그 미드가 전부 미드랑 같은 값이니까 이걸 두 개로 쪼개지지 않죠. 이런 식으로 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형태가 될 때까지 약 이렇게 그 한 개나 이런 같은 것들만 나올 때까지 쪼개면 로그 그 밑이 2인 n개 n번만큼 정도로 쪼개면 그 맨 마지막에 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들만 남을 때까지 쪼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다 쪼개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이 과정 여기 이런 식으로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쪼갤 때마다 이 전체의 합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합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S0, S1, S2 점점점 이걸 다 한 번씩 구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그 어떤 그 딕셔너리에다가 다 넣어요. 어떤 그 스탠다드의 뭐 셋이나 아니면 뭐 파이썬의 딕셔너리라든가 그런 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PI 프리티니스 값이 뭐 어떤 1인 거, 뭐 5인 거, 8인 거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프리티니스가 들어왔을 때 이 딕셔너리 안에 들어있냐라는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각각의 들어오는 프리티니스에 대해서 그 답을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아까 1, 2, 3이 있죠. 1, 2, 3이 있으면 그 1, 2, 3을 처리할 때 프리티니스 6에 대해서 6에 대해서 여기다 넣어놨겠죠. 그러면 그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6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여기 6이 있다고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음, 일단은 이거는 퀵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양쪽 중 한쪽을 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전체를 그 확인을 해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경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두 개로 나눴는데 그 둘 중 한쪽이 0이라는 건 그러니까 둘 중 한쪽이 0이 나오면 그 한쪽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 경우를 예외 처리를 잘 해주면 됩니다. 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러니까 셋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f라는 함수를 돌리는데 f라는 함수는 그 합이 그 배열의 합이 그 특정 값인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 배열의 합을 일단 그 저 뒤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슬라이싱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재교출로 그 왼쪽 경우랑 오른쪽 경우를 각각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결하는 코드를 짤 수 있고 그리고 그 한쪽이 0이 나오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니까 거기서 그 함수를 끝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아 진짜 너무 설명할 건 많은데 그렇게 뭔가 어렵거나 푼 보람이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 조금 마지막으로 문제 2번에 대해서 가보죠. 근데 이 문제 전 너무 싫어요.
아, 존이 이 정수기에다가 어, 물을 붓거나 아니면 그 누군가 사람들이 물을 사용해서 물이 빠지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존이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처음에 물이 K만큼 있어요. 근데 물은 그 L이랑 R, 상한이랑 하한이 있는데 이 상한이랑 하한 사이의 값이어야 한대요. 항상. 그리고 근데 존은 항상 그 아침에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할 때 정확히 Y만큼만 물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사람들은 물을 X만큼 씁니다. 그래서 뭐 이 아래 여기서는 물이 X만큼 빠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X만큼 빠지거나 아니면 그 Y가 들어오고 X만큼 빠지거나 두 가지 중 하나가 반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날짜가 반복이 되는데요. 그런데요. 그런데 K가 아니 뭐 K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날짜 상한이 10의 18제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X만큼 물을 넣을 거고 Y만큼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물을 뺄 수 있을 만큼 빼고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하는 식으로 연산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한번 정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R이에요. 여기가 L입니다. 상한 하한이라는 거죠. 그리고 K는 뭐 어떤 값이 K가 있어요. 현재 그 물의 그 레벨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일어나는 일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하나는 플러스 Y 마이너스 X고요. 둘은 마이너스 X만 하는 경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이런 연산들이 그 몇 번이나 발생 이런 식으로 그 연산을 묶었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볼 거예요. 만약에 어, 마이너스 x만 하는 연산은 언제 발생하냐면 어, 그 마이너스 x만큼 물을 몇 번 뺐다가 다시 위로 올려야 되는 경우에 발생하죠. 그런 경우를 뭐 x가 y보다 작은 경우라고 하고요. 만약에 x가 y보다 큰 경우 x가 y보다 큰 경우에는 되게 간단해요,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인 x가 그 하루에 들어오는 물의 양인 y보다 큰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게 그냥 그 여기 k가 있고 여기가 그 이 경우에는 하루가 진행될 때마다 물이 빠지기만 하기 때문에 여기를 그 k-l을 x-y로 나누기만 하면 그 며칠 만에 물이 바닥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y보다 큰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게 답이 나오니까 이걸 배제해두고 생각을 합시다. x는 항상 y보다 작아요. 그러면 그 우리는 그, 그 위로 올리는 이 y라는 연산이 그 아래로 내리는 x보다 크다. 그렇다는 건 우리는 그 이 마이너스 x를 몇 번 하다가 플러스 y 마이너스 x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한 번씩 생긴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산이 여기 이거를 2번 연산, 1번 연산이라고 하면 1, 뭐 1, 뭐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되리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연산들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그 이 L부터 이 특정 그
x 이하인 어떤 특정한 값에 도달을 하면은 x 이하인 어떤 특정 구간에 도달을 하면은 그 1번 연산 이상 1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 x 이하인 어떤 특정한 값까지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x는 10의 6제곱보다 작다는 걸 여기서 딱 한 개 우리가 그 다룰 수 있는 변수 10의 6제곱보다 작은 x 이거 하나거든요. 이 10의 6제곱보다 x가 작다는 거 딱 하나만 알고 갑시다. 그래서 이 10의 6제곱보다 작은 x에 대해서 이 x 이하인 특정 값에 도달할 때까지 2를 하고 그리고 1을 딱 한 번 한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이 연산들을 묶을 수 있죠. 근데 이 묶은 연산들은 이렇게 이 부분을 또 여러 번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2 곱하기 뭐 2를 뭐 특정 값 t도 여기서 쓰는 변수야. 뭐 특정 값 g라고 합시다. 이건 2랑 너무 비슷해. 변수 이름 뭐가 좋을까요? 2를 i번 하고 2를 i번 하고 2를 i번 하는 건 그 우리가 그 여기 그 L까지 가는 여기 그 어떤 특정 K부터 L까지 가는 데 2가 몇 번 발생하느냐를 알 수 있죠. 나눗셈으로. 그래서 2를 i번 연산을 해요. 그리고 1을 할 거예요. 이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반복을 해도 여전히 그 이 2랑 1의 비율에 따라서 이 연산들을 그 t번만큼 그러니까 이 i 플러스 1을 t번만큼 해야 된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i가 굉장히 작은 값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전히. 뭔가 그 비슷한 연산을 묶었는데도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어 만약에 그 2, 2, 1, 2, 2, 1, 2, 2, 1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어떤 연산들이 있었고 그리고 2, 2, 2, 1, 2, 2, 2, 1, 2, 2, 2, 1 이런 식으로 뭐 두 번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짜리가 두 번 반복됐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반복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어떤 특정 시점에 여기에서의 값을 뭐 세타라고 합시다. 이 세타가 이 뒤에서 한 번 더 나왔다. 라는 건 그러니까 이를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을 할 때 이 세타 값이 항상 그 L에서 L 플러스 X 값 사이에 그 분포한다는 건 그러니까 L에서 L 플러스 X 마이너스 1 사이에서만 분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세타라는 값이.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나왔던 세타가 한 번 더 나온다는 건 이게 반복 가능한 작업이구나. 그러니까 이만큼의 작업이 여러 번 반복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있든 그 이거를 계속 돌릴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세타는 그 10의 6제곱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2의 i의 1 이 작업을 최대 10의 6제곱번까지 해가지고 여태까지 그동안 나온 그 세타 값이 반복되는 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걸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세타가 존재하면 yes고요. 반복되는 세타가 존재하지 않고 그
계속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어떤 특정한 값, 반복되는 세타가 존재하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 그건 계속 계속 돌아가면 그 주기가 이건 그 1부터 0부터 세타 사이니까 그 최대 세타 번까지 그 반복을 하면은 반드시 한 번 반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된다는 건 그 세타가 다시 등장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타가 등장하기 이전에 그 왔다 갔다 하다가 R을 건드려 버리면 그러면 거기가 노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그 어떤 그 반복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줄입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인가? 물을 넣었다 빼는 걸 1번, 그리고 빼기만 하는 걸 2번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2번 연산을 몇 번 하고 1번을 한 번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이 한 번 넣기 전까지 빼는 횟수를 이렇게 묶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 번으로 묶으면 이 한 번 할 때마다 그 어떤 그 세타 1, 세타 2, 세타 3 이런 식으로 그 물을 넣기 직전에 여기 물이 어디 있었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물 넣은 높이가 중복이 나오면 그 사이클이 존재하는 건 이게 S고, 중복이 나오기 전에 이 R이라는 천장을 건드리면 그건 그 중간에 끝나는 경우가 나오니까 노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우리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세타는 그 0부터 그 x까지의 값이고 x는 100만까지니까 100만 번 넘게 돌리면 반드시 한 번 반복이 존재하죠. 그렇게 됩니다. 진짜 끔찍하네. 그래서 이게 진짜 복잡한데요. 이 과정이 정말 정말 얄밉게도 코드는 되게 짧게 나와요. 근데 뭐 전부 다 케이스 나누는 그런 거니까 그냥 첫 번째 물을 넣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뭐 x가 더 큰 경우, 물이 빠지기만 하는 경우죠. 그리고 뭐 그 가능한 세타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게 이미 한 번 나왔던 게 또 나왔으면 yes고, 그게 또 나오지 않으면 no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코드가 간단하다고 해서 이게 문제 푸는 과정이 간단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 진짜 잘 설명한 것 같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2시간 정도 따로 고민하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만족스러운 설명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음번 세트 때 보도록 하죠. 다음 세트는 그 디비전 3 세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거 말고 이거 4일 뒤에 있죠. 그때 많이들 참가하실 것 같아요. 그날 보도록 하죠. 다들 다음번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까지가 녹화였고